자, 수요 공급 변화율입니다. 자, 갑니다. 이게 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QD 제로가 무슨 말인지를 모른다고 해서 답을 찾는데 문제가 있느냐?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이 이것을 몰라서 지문을 읽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QD 제로가 딱 뜨면 QD1이 뜨면 이거 몰라도 상관없는데 문제는 그 단어 때문에 그 D를 못 읽어 그냥.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Q는 뭐죠? 양. D는요? 수요. 그러면 QD 그러면 수요량. 물론 DQ가 나와도 상관없죠. 예. 근데 왜 0이 붙었을까요? 곡선이 여러 개라는 얘기입니다. 앞서 보셨던 수요 곡선에서 그냥 D 이렇게 썼죠. 하나일 때는 그냥 그렇게 놓는다고요. D든 DQ든. 근데 0이 붙었다는 얘기는 곡선이 여러 개가 등장한다는 뜻입니다. 자,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입니다. 만났습니다. 위치 확인하고요. 제일 뭐라 부른다고요? 균형점. 자, 균형점일 때 가격은 뭐라 그랬습니까? 균형 가격 하에서 거래되는 양을 균형 거래량. 자, 일단 여기까지만.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QD0가 QD1으로 이동했습니다.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가면 올라갑니다. 저걸 우상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공급 곡선의 형태가 우상향입니다. 그래서 표현들이 아주 다양하니까 상향, 하향 이런 말 쓰지 마세요. 시험과 아무런 관계 없으니까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오른쪽으로 가면 증가했다. 그럼 수요이든 공급이든 마찬가지. 그냥 그림만 보는 거예요. 공급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켜 보세요. 공급 곡선을 우측으로. 그럼 어떻게 되죠? 우하향. 좌측으로 이동시켜 보세요. 좌상향. 그죠?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켜 보세요. 좌하향. 그럼 간단하죠? 근데 하지 말라고요. 상향, 하향 이런 말은. 그러니까 수요 곡선이든 공급 곡선이든 오른쪽으로 갔다 증가했구나. 왼쪽으로 갔다 감소했구나. 그것만 아시면 돼요. 자, 그런데 그림을 보시면 QD0가 QD1으로 가면 균형점이 움직입니다. 균형점이 변했죠? 이 제로가 이렇게 E1으로 갑니다.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상승합니다. 양은요? 증가합니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균형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하면 아파트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한다. 이게 시험 문제라고. 자, 이번에는 QD0를 이렇게 갑시다. 좌측으로. 그럼 새로운 균형점이 하나 만들어진다. 그죠? 가격은 하락하고 양은 감소하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딱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QD0가 QD1으로 가거나 QD2로 갔을 때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 양은 어떻게 되느냐, 그게 한 문제. 자, 그거는 1월 달에 할 겁니다. 자, 오늘은 지금 뭘 하려고 하느냐 하면 QD0가 QD1으로 갔다. 왜? 무엇 때문에, 어떤 원인 때문에 QD0가 1으로 이동했느냐, 그걸 공부할 거라고. 그걸 제로의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그걸 수요 변화 요인이라고 합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한쪽만 합시다. 증가니까 어디로 간다는 거죠? 우측. 그럼 이걸 반대로 말하면 좌측으로 간다. 그죠? 예, 시험 문제는 이겁니다. 저 8개만 알면 한 문제를 맞춥니다.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쭉 제목만 확인해 보세요. (4번에서부터) (8번까지는) 상식적입니다. 아무도 안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소득이 증가하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커졌으니까 수요 증가. 인구가 증가해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금리가 하락하면 대출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커지는 거죠. 그럼 수요 증가할 것이고. 7번은 무슨 말입니까? 아파트라고 전제하고. 아파트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나는 종전에는 단독을 좋아했는데 나는 아파트를 요거를 더 좋아하게 되었다는 선호도. 그 다음에 세금이나. 자, 4번부터 8번까지는 거의 상식입니다. 그리고 8개 이외에 무엇인가가 나왔던 그것도 그냥 상식입니다. 아무도 안 틀립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세 가지입니다.
1번은 뭐라고요? 대체제. 2번은 보완제. 3번은 예상. 저게 전부 답니다. 틀려도 저 세 개 때문에, 맞아도 저 세 개 때문에. 저 세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자, 시작합니다. 대체제. 항상 용어 정의는 직독, 직해로 끝내자 그랬습니다. 자, 대체제란 뭐다? 오늘 처음 오신 분, 대체제가 뭘까요? 응? 본인이 처음 온 거예요, 본인이. 대체제가 뭘까요? 그냥 직독, 직해요, 단어 그대로. 대체할 수 있는 재화.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사전 찾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자, 대체할 수 있는 재화. 자, 이런 게 대체제입니다. 다음 질문 한번 더 바라보세요. 콜라, 사이다 뭘 좋아하십니까? 사이다를 좋아하는데 정말 저 둘은 대체제일까요? 그럼 대체제가 안 돼요. 자, 사이다를 좋아합니다. 그럼 슈퍼에 가서 사이다를 사러 가는데 사이다가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스프레이. 자, 그러면 다른 슈퍼를 가서 또 사이다를 찾아야죠. 그러니까 이 둘이 대체제가 되기 위한 전제, 이 세 가지의 전제입니다. 첫 번째, 용도가 같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뭘 먹든 간에 만족감의 차이가 없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가격이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체제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속에는 이미 이 세 가지 전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갑니다. 집중. 자, 그런데 콜라 값이 떨어졌답니다. 그럼 콜라를 먹는다, 안 먹는다? 콜라 값이 올랐다. 콜라 먹는다, 안 먹는다? 콜라 수요 감소. 감소. 그럼 사이다는요? 사이다 수요는 증가. 그럼 사이다 가격은요?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가격은 상승. 예, 이게 대체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대체제라고 하는 이 글자 아래에 있는 것들은 일절 기억하지 않습니다. 다 쓸데없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대체제 그러면 이 단어를 기억해야 돼요. 뭐라고요? 비례. 자, 무엇인지 잘 봐요. 이렇게 찾는 거예요. 대체제는 뭐다? 비례. 무엇이? 가격과 수요, 가격과 가격. 그 첫째 라인만 기억하는 겁니다. 저의 답을 찾아요. 자, 대체제 오늘 바로 정립 안 되면 한 6개월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끝내는 겁니다. 얘는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앞으로 대체제 그럼 콜라, 사이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아예 기억에 떠올리면 안 돼요. 대체제는 무조건 비례. 무엇이? 가격과 수요, 가격과 가격을 끝내는 겁니다. 자, 메모하겠습니다. 교과서는 91페이지. 91페이지 하단으로 쭉 내려가시면 동그라미 1번에 대체제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찾았습니까? 예, 거기다가 똑같이 적으세요. 비례. 대체제에 동그라미 해놓고 옆에다가 비례. 무엇이? 가격과 가격, 가격과 수요. 그래도 처음이니까 12월 달이니까 처음이니까 내용은 잠시 보겠습니다. 가봅시다. (3월) 달부터는 아예 아무것도 안 볼 겁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예, 답 찾는 시간은 딱 5초입니다. 첫 번째 키는요? 첫 번째 키는 대체제. 자, 대체제를 딱 보면 그 다음 뭘 떠올린다고요? 비례. 무엇이? 가격과 가격. 그러면 OX, X. 어디가 틀린 거죠? 하락이 아니라 상승이 돼야죠. 자, 하나 더 합니다. 첫 번째 키는요? 대체제. 무엇과 무엇이 대체제다? 그딴 것은 알 필요 없다. 그냥 이것을 발견하는 순간 끝이지. 이거 보지 말라고요. 아파트든 단독이든 일절 뒤에 것도 볼 필요 없어요. 그냥. 자, 그 다음에는 뭘 찾는다고요? 가격. 상승했다, 그죠? 그럼 수요도 증가, 가격도 상승. 이렇게. 자, 이게 대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대체제는 비례다. 무엇이? 가격과 가격, 가격과 수요. 단, 그게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지문 하나 정도는 함께 기억하는 게 좋아요. 비례다 더 아는데 막상 문제를 만나보면 뭘 말하는지 모를 수가 있으니까 지문 하나 정도를 함께 기억하고 있으면 한결 답작이 편할 겁니다. 거긴 한 익숙해지면 한 서너 번 보면 익숙해질 테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비례 그거만 알면 되는 거죠. 자, 보완제 가볼게요. 보완제는 뭐죠? 보완할 수 있는 재화. 이런 게 보완제입니다. 쟤는 뭐죠? 얘는요? 설탕. 막둥이는 블랙 커피를 좋아합니까? 설탕 커피를 좋아합니까? 저이씨. 둘 다. 아니, 보완제란 커피만 먹는 것보다 설탕을 추가시키면 만족감이 커지는 재화인데 블랙을 좋아하는데 어떻게 이게 보완제입니까? 이게 경제학적인 답변을 해라니까. 자, 뭘 좋아합니까? 블랙을 좋아합니까? 설탕 커피를 좋아합니까? 블랙을 좋아하는 순간 이는 보완제가 될 수가 없다니까요. 설탕 커피를 좋아해야 보완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경제학적인 답변을 해야 된다니까요. 자, 갑니다. 커피값이 올랐다. 그럼 커피를 먹는다, 안 먹는다? 보세요.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 왜 고민이죠? 본인은 커피를 매우 좋아하죠. 그냥 커피값이 올라도 먹죠.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건 개인의 취향이고 우리가 만나서 개인의 취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시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수요는 감소. 왜 감소합니까? 방금 했잖아요. 반비례라고. 반비례. 그럼 커피를 안 먹으면 설탕은요? 같이 안 먹죠. 그럼 설탕 수요가 감소했으니까 설탕 가격은 하락. 그럼 결과만 보세요. 어떤지. 예, 반비례. 따라서 보완제는 반비례. 무엇이? 가격과 가격, 가격과 수요. 요거 하나만 적어 놓을게요.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보완제 놓을 겁니다. 거기다가 똑같이 메모해 놓으시죠. 개로는 원칙상 숲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점수가 아주 안전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숲보기라는 책을 출간한 지가 약 한 20년 정도 이제 되어 가나 봅니다. 그래요. 저는 어릴 때부터 강의했기 때문에 올해 29이니까 9살부터 강의를 시작해서 그래요. 그냥 쉽게 표현하면 요약지인데 2019년도 기준으로는 107페이지였습니다. 올해는 지금 수업 자료에 있는 그림들을 최대한 다 넣어서 놓을 겁니다. 여기도 그림입니다. 여기도 그림인데 지금 수업시간에 쓰는 그림들을 최대한 다 안에 넣을 거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150페이지는 될 것 같은데 22년도는 이게 2월 달에 놓을 겁니다. 2월 중순요. 그럼 여러분들은 2월 말쯤 되어야 아마 접해 볼 텐데 그럼 2월 말까지는 그럼 뭘 가지고 볼 거느냐? 2019년도 이 자료 가지고 일단은 보고 계세요. 한 2개월 정도 밴드에 올려놨습니다. 파일을. 그러니까 그대로 누르면 숲보기 파일을 밴드에 올려놨으니까 누르면 그냥 그대로 핸드폰에 다운될 거예요. 출력까지는 할 필요 없고요. 그 책 놓을 거니까 그 모바일로 일단 보세요. 거기에 이런 그림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밴드에 올려놓은 거 다운받아서 보시고 올려진 거 못 봤습니까? 봤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진짜로. 인스타를 통해서 뭘 산 적도 없다고 그러고 올려놓은 지가 지금 한 며칠 됐는데 한 일주일 정도 가까이 되어 가는데 들어가 본 적도 없다고 그러고 진짜로. 자, 거기가 있으니까 곧 다운받아서 일정 기간 동안 학습하셔야 됩니다. 자, 갑시다. 보완제는 이거요. 조금만 딱 써놓으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갑니다. 다시. 대체제는 뭐다? 비례. 보완제는 반비례. 무엇이? 가격과 가격, 가격과 수요. 끝. 답 찾는 데는 3초도 채 걸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아닙니다. 일단 보고요.
일단 한번 봅시다. 보고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이런 게 보완제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보완제 예를 들어보세요. 어떤 게 보완제입니까? 안경과 안경 알과 테 보완제죠. 또 예를 들어보세요. 어? 피자, 콜라, 오케이. 그것도 보완제고 또요. 숟가락, 젓가락. 이런 게 사시 기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시도 별거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법이 어려웠지. 자,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첫 번째 키는요, 보완 관계.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요. 이제 문제를 점점 푸실 때 자꾸 이렇게 필요한 것만 보려고 노력하고 그게 키워드인 거죠. 그러니까 저 보완 관계라는 단어가 내 눈에 빨리 들어오면 이제 실력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완 관계는 보완제랑 같은 말입니다. 그럼 저걸 딱 보는 순간 우리는 뭘 떠올리는 거죠? 반비례. 무엇이? 가격과 가격. 그러면 저는 상승이 아니라 하락이 되어야죠. 자, 보완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예상입니다. 저 수요자는 지금 뭘 예상하고 있죠? 앞으로도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를 거야라고 예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예상이라는 말은 뭘 예상한다는 얘기입니까? 이 둘을요. 누가 예상한다는 겁니까? 수요자든 공급자든 이렇게. 자, 갑니다. 다시 대체제, 보완제, 예상 세 가지만 알면 한 문제를 맞춰요. 그 이외에는 뭐 신경 쓸 게 없으니까. 단 대체제, 보완제는 간단하게 정리를 하시되 예상은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왜? 종류가 4개이기 때문에. 그냥 암기하는 게 아니라 만나면 그냥 해석하세요. 5초도 안 걸립니다. 천천히 해석하면 안 틀리니까. 요거 빠르게 보려고 하면 순간 착각하면 틀려버립니다. 자, 갑니다. 집을 살려고 합니다. 집을 살려고 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앞으로 집값은 더 올라갈 거라고 예상한답니다. 산다, 기다린다. 빨리 사야죠. 그럼 수요는 증가. 다음 공급. 물론 건축회사도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지 말고 집을 팔려는 매도자라고 생각하세요. 이 사람은 지금 집을 팔려고 해요. 그런데 앞으로 집값은 더 올라갈 거라고 예상한다고. 판다, 기다린다. 그럼 공급은 오케이 이렇게. 자, 아래쪽은 여러분들이 먼저 판단하세요. 집을 사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된다면 기다리겠죠? 매도자는 어떻게 할까요? 빨리 팔아버려야죠. 더 떨어지기 전에.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상은 종류가 4가지라서 이건 외우면 안 된다고요. 놓으면 방금처럼 그렇게 생각만 하면 답 안 틀립니다. 천천히. 교과서 93페이지 갈로 5번 예상 거기다가 여백 하나 오른쪽 맞네요. 여백에다가 칠판하고 똑같이 그려놓습니다. 예상부터 쓰는 거예요. 예상부터 이렇게 이 부분 쭉 똑같이. 왜 갑자기 책에다가 메모해라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흔적을 남겨드리려고요. 수폭에 다 있습니다. 수폭에 보고 하는 거지. 그냥 흔적을 남기려고 하는 겁니다. 가족분이 어느 날 여러분 책을 보고 너무 깨끗하면 뭐하니?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니까 흔적은 남겨져 있어야죠. 자, 이제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책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3월달부터 여러분들 책 아마도 안 볼 거니까. 3월달부터는 숙보해가지고 강의할 겁니다. 그 순간 여러분들은 아마 책을 넘겨볼, 스스로 아마 전혀 안 넘겨볼 겁니다. 시험 치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지금 막 낙서도 해놓고 하세요. 이제 가족들이 보면 좀 난처하니까. 자, 이제 문제 풀게요. 시작합니다.
맘뚱이 몇 번? 쌩까지 말고 빨리 말하고 갑시다. 아니 말해요. 네, 뭐 가서 점심 먹고 오든지 하게. 답은? 아이고. 답은 4번. 체크된 게 없네. 아, 이거 체크돼 있는데. 자, 보세요. 일단 4번부터 봅시다. 자, 대체제입니다. 대체제는 뭐라고요? 비례. 무엇이? 가격과 수요. 비례니까 하락했으니까 수요 감소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괜찮아요. 천천히 가도 답은 찾아요. 근데 시간이 걸린다고요. 순간 또 반대되면 답 틀려버리고. 그래서 이렇게 찾는 게 제일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나머지 한번 보세요. 1번은 거래 규제인지 건축 규제인지 잘 보셔야 돼요. 건축 규제가 되면 공급이 되는 겁니다. 2번하고 3번은 뭐 볼만한 게 없을 것 같고 5번 읽어보세요. 시작. 가격까지. 다른 말로 바꿔봐요. 생산비. 오늘 공급은 안 해요. 오늘은 수요 변화 요인인데 공급 변화 요인에서 딱 하나밖에 없으면 답이 다 생산비예요. 건설 현장 노동자들의 인건비가 상승했다. 표현해요. 생산비 증가. 건설회사의 은행 대출금리가 높아졌다. 생산비 증가. 건축 공법의 향상으로 아파트 생산기간이 단축되었다. 생산비 감소. 그러니까 그들은 출제자들은 생산비라는 용어는 잘 안 씁니다. 대신 우리가 딱 보고 생산비로 바꾸면 할 게 없다고요. 99% 전부 다 생산비가 나올 거니까. 공급은. 답은 4번입니다. 하나 더 하시죠. 내년에 여러분들은 만나야 됩니다. 몇 번이죠? 4번.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알았습니다. 수요 변화 요인을 물어보면 답이 4번이라는 사실을 하나 알았습니다. 자, 기업, 소득 증가, 수요 증가. 니은의 세금 인상되면요. 수요 감소죠. 안 좋은 게 아니고 수요 감소. 야, 막둥아, 수요 감소. 디귿의 금리가 하락하면 수요 증가. 5번은 뭐죠? 예상.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예상이 나오면 여기 소비자인지 생산자인지 조건을 줍니다. 근데 이건 말이 없어요. 왜? 여기 딱 전제를 했으니까. 수요라고 전제를 했으니까. 수요자가 가격의 상승을 기대한다면 빨리 사야죠. 수요 증가. 인구가 감소했으니까 수요 감소. 그럼 기업, 디귿, 리얼. 그럼 답은 4번.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시험은 딱 이 수준입니다. 이 수준. 더 이상 나올 것도 없고. 그러면 결론은 뭐냐? 결론은 대체제 보완제입니다. 결론은 대체제 보완제가 답입니다. 이겁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범위를 벗어나는 것들도 그냥 이 수준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뭘 할 게 없다고. 그러니까 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은 연습장에다 이걸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쓸데없는 거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오로지 저 세 개밖에 없어요. 그럼 대체제 보완제 예상도 메모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대체제는 뭐다? 비례, 보완제는 반비례. 무엇이? 가격과 가격, 가격과 수요. 대신 예상은 외우지 말자 그랬습니다. 천천히 생각하면 돼요. 어쨌든 예상은 네 가지 중에 하나밖에 안 나와요. 하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놓으면 그냥 생각해서 답을 찾으면 되는 거지. 기계적으로 숙지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 수준은 이 정도고요. 역시 여기도 남산입니다. 힐링하고 쉬었다가 만납시다.